산물가게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인천대교의 하이라이트 주탑과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이 더 도슨트 인천대교 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교각 위에 상판도 올렸으니 인천대교의 하이라이트인 주탑과 케이블 가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실 이 구간은 제가 말뚝 시공할 때부터 포장할 때까지 근무했던 구간이어서 시공할 때 당시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럼 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아마 착공 초기였을 겁니다. 제가 밤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새벽에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몰려오는 거예요. 통상 안개가 몰려오면 해가 높이 떠서 공기가 따뜻하게 데펴져서 안개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안개를 불어내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바람은 이런 장대교량을 건설할 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저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안개가 거치기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투순트님 말씀대로 바다 위라서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아요. 사장교는 특히나 교각과 교각 사이의 간격이 길어서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대교 건설하기 전에 풍동 실험이라고 해서 바람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인천대교 사장교 모습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요. 인천대교의 사장교 구간은 초속 72m의 강풍과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 검증을 마쳤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교 주탑과 케이블이 상판을 잘 잡아주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저희 사장교 구간의 주탑은 시공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멘티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보시는 저 주탑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 예습했어요. 높이가 63빌딩과 거의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습을 너무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238.5m고요. 주탑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혹시 이런 모양을 가진 이유가 있나요? 주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Y자를 뒤집어 놓은 형상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역 Y자 모습을 형성한 이유는 되게 직선미를 좀 강조한 그 형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탑은 그 교량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좀 하거든요. 하부에 약간 오므라드는 모양은 다이아몬드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저렇게 이미지화를 해서 하부를 오므라뜨리면 하부 기초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부는 다이아몬드 형상, 상부는 역 Y자의 모양을 이미지화해서 주탑을 디자인을 했고요. 상부에 케이블이 걸리는 구간은 케이블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개의 탑줄을 붙여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대교 주탑은 약 7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하부의 단면의 폭은 12m, 가로보로 올라와서는 7m 폭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탑 시공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데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필요합니다. 인천대교 주탑은 ACS 폼이라는 특수 거푸집 공법을 적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요. ACS 시스템은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자체적으로 한 개층씩 거푸집을 상승시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공기 단축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탑의 높이가 매우 높다 보니 콘크리트를 높은 곳까지 쏘아 올리는 게 아주 어려운 숙제였는데요. 삼성물산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바로 부르즈 칼리파 아시죠? 세계 최고층 빌딩이잖아요. 거기에도 적용된 공법인데요. 고압 압송 펌프 기술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주탑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타설을 했습니다. 이걸로 제가 특허를 발원을 했고 이를 이용한 사장교 주탑 시공 방법이 특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탑은 총 57개 조각으로 나눠서 시공을 했는데요. 지나다 보시면 기둥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고요. 특히 주탑 상판 밑에 있는 가로부를 시공할 때
시공하기 전날 저희 공사팀 모든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꿈을 꿨어요. 사전에 제작해 놓은 가로보가 가설할 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바다로 쏙 빠져버리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다음날 저희 직원들 모두 모여서 임시 회의를 하고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헤드를 믿고 시공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요? 당연히 잘 맞았죠. 이제 주탑이 세워졌으니까 케이블을 시공하나요? 그렇죠. 주탑을 시공하는 동안 케이블 시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주탑과 케이블은 한 가닥씩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미리 세워진 가설 교각 위에 상판을 얹어 놓고 얹혀진 상판과 주탑을 이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요. 고속도로를 다니시면서 케이블을 자세히 보실 수는 없었을 텐데 지금 모형을 한번 보시면 아주 작은 홈들이 많이 나 있죠. 저 홈들이 바로 딤플이라고 부르는 홈입니다. 저 홈은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이 케이블의 진동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홈인데요. 시공 중에 약간 무뎌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로 좀 가열을 한 뒤에 젓가락 같은 막대기로 살짝 눌러주면 무뎌졌던 홈이 다시 원상태로 멋지게 나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현장에서는 뭐든지 해낼 수가 있답니다.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단면도 그렇고 구멍도 굉장히 정교한 건축물인 것 같아요. 이제 요 케이블 설치만 끝나면 시공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인천대교 사장교 구간의 거의 마무리 공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은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시공까지는 낮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케이블에 장력을 도입하는 작업은 밤에만 해야 됩니다. 낮에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없는 밤에만 장력을 도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원했던 장력을 일정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작업이 세심해서 그 어떤 작업보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인천대교 시공할 때는 밀물과 썰물, 그리고 바다의 안개, 그리고 바람, 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만 그날의 시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상청 사이트, 그리고 공항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그리고 미군 기지의 레이더 정보, 일본의 기상청 정보, 제 기억에 한 5개 정도의 기상청 자료를 분석해서 일주일 단위에 그리고 매일매일 단위에 작업 계획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상 예측까지 정말 대단한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슨트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2층 입구에서 보니까 인천대교 사장교 구간만 제외하면 직선이 아니고 좀 곡선으로 휘어져 있더라고요. 직선으로 뚫으면 공기도 단축되고 길이도 짧아질 것 같은데 굳이 곡선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리를 이동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천대교가 이렇게 휘어 있죠. 직선으로 가로지르면 훨씬 공사도 쉽고 비용 절약되는데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든 이유는 여기 인천항이 보이시나요? 만약에 인천대교가 직선으로 세워졌다면 배들이 대교 밑을 통과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야 항구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이걸 배의 선회각이라고 말하는데요. 안전한 선회각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든 거예요. 곡선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서 접합 부분을 정밀하게 연결도 해야 됐고요. 수천여 개의 볼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져야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대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두 분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인천대교 기념관에 처음 와봤는데 인천대교 건설에 참여하셨던 토목 선배님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뜻깊었고, 두 번째로 이제 도슨트님이 너무 설명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오늘 마치 시공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현장 견학도 학교에서 못하고 있는데 어떤 현장 견학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현장감 느끼면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대교 기념관에는 이처럼 자세한 설명도 되어 있고 모형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이곳 기념관에 방문하셔서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방문이 여의치 않으시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댓글을 남겨주신 두 분을 추첨하여 에버랜드 이용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퀴즈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이 내주시죠. 자, 퀴즈 나갑니다. 사장교 최장거리 세계 인천대교는? 찍어겠습니다. 오늘 하루 멘티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꼭 댓글로 2개의 정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인천대교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전하게 시공했으니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설렘과 즐거운 마음으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도슨트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도슨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접자. 이거 아빠가 만들었잖아. 말했어. 와이프는 조수석에 자고 있고 나 혼자 막 좋아서 오 하면서 하고 있고. 주전이가 나왔어요? 물발탄이 나왔어? 우리도 모르는 내용이. 가세히 좀 들어갔나 본데. 오늘 1편 보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치 이제. 나 지금 2편 3편을 보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태경님 다시 층돌방지건 보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저걸 시공할 당시에 그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진짜 어렸는데. 저 26살. 3살? 아 3살이구나. 26살은 26살은 저기 부대공 할 때구나. 새벽 4시에 저기요?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때 맞추려고. 아. 근데 그 거의 숨어있는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우리 찐송님들은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놓고 주인. 아 그때 막 마무리할 때도 있었고 청소한다고 그때 막 다시 부수고 정리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금소 넘어가서 이제 막 요금소 포장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 끝나서 좋았는데 이제 지날 때보다 기분이 좋은데 좀 더 보고 싶긴 하네요. 다시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고요. 옛날에 힘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대교 현장은 일도 잘 끝났지만 정말 직원들이 화합하고 다 같이 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열심히 정말 해서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육체적으로나 또 이제 심리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또 큰 추억이 남은 현장이어서 소중한 프로젝트였어요. 또 그 프로젝트에 또 소중한 선배 동기분들이랑 같이 했던 추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감사합니다.